자, 31번입니다. 31번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오른쪽에도 조금 미리 좀 그려놨어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 세제곱 빼기 4x예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fx는 뭐 이렇게 생겼다. 파란색으로 생긴 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 그게 g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파란색의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을 갖고 있죠.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당연히 참이지. 왜? 기함수잖아. 그죠? 뭐야? 이거 기함수잖아요. 그죠? x축 그 x의 홀수 차수. 그죠?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는 항들만 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어디에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는 바로 이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 그죠? 파란색이 f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0부터 1까지의 gx야. 그럼 0부터 1까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빨간색에 대한 그 넓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 그러면은 당연히 둘 다 양의 넓이가 나오고 그 값은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로 좌우 대칭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한쪽만 구해서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쪽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2배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 가져가고 빨간색이니까 gx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가 돼요. 맞죠? 자, 부정적분은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맞나요? 맞고 그 다음에 1, 0이다. 그럼 아래 끝 0은 괜찮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4분의 7인가요? 4분의 7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쪽의 넓이가 지금 얼마예요? 4분의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쪽 이렇게 두 쪽, 그죠? 양쪽에 있는 넓이의 합이 바로 니은인데 니은은 4분의 7이 2배니까 뭐 맞죠? 2분의 7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기억니는 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이제 계산이 쓸데없을 테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이 얘기 안 했구나 친구들. 일단은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 배치를 한번 구경은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기억은 무조건 참이죠. 왜요? 기억이 만약에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1, 3, 5가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2번, 4번이 답일 텐데 디귿은 무조건 참이라고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문제가 제대로 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나 기출 이런 거 수능 문제들은 제대로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판단해서 답으로 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은 보나마나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 3, 5 중에서 찍어도 1, 3, 5 중에서 찍는 거야. 2번, 4번은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기억에서 니은, 니은에서 디귿 진짜 우리가 아래로 갈수록 먼저 풀었던 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을 같은 말이구나 정보나 데이터가 아무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즉 디귿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억 니은에서 생각했던 데이터들 이 다 또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 니은에서 생각했던 거를 한 번쯤은 계속 상기하면서 디귿을 풀어보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그치? 자, 디귿 볼게요. 땡땡땡이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일단은 요런 멘트.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이값 정리 뭔지 아시죠?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 혹시 있어도 제발 교과서 한 번만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요 등식을 조금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0부터 x까지 gtdt g, ddt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ftdt. 그죠? ftdt.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 왼쪽에 있는 커다란 요 하나의 식을 hx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x 때문에 생기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예요? hx라고 하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은 바로 뭐예요? 요 0부터 x, 즉 윗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0과 1, 열린 구간 0, 1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쯤은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 0, 그쵸? 0부터 1까지의 이 경계값은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계값은 얼마인가? 그쵸? 그러면은 0, h0을 대입해 볼까? 0은 얼마예요? 그쵸? 여기 윗끝에다가 0을 대입해 봐봐. 그럼 윗끝, 아래끝이 서로 동일하니까 얘는 0,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삼밖에 안 남으니까 h0은 지금 음의 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예요? 1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GTDT 그죠? GTDT 그 다음에 지금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한 번에 써볼게요. 그러면 GTDT가 아니라 GT 마이너스 0부터 똑같은 거 또 쓰고 있어요. 그죠? FTDT 이렇게 전체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1에 여기다가 좀 밑으로 좀 내려볼까? 그쵸? 이걸 좀 위로 당겨보고 아래로 당겨보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얘가 h1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 거예요? 1의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판단해 보고 싶어서 그죠? 여기다가 한번 1을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1을 넣어봤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어차피 0, 1, 0, 1이면은 같은 적분 구간을 가지니까 식을 한 번에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뭘 의미할까요? 0부터 1까지 GTDT가 뭘 의미할까? GT 빼기 FT죠. 미안. 0부터 1까지 GT 빼기 FT는 뭘 의미하죠, 친구들? 뭘 의미하지? 지금 여기 0부터 1은 여기죠. 그런데 GT, 즉 빨간색, 위에네, 위에 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라고요. 그럼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 건데, 뭐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였죠? 윗식에서 아래식 뺀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즉, 무슨 말이야? 이 길이들의 합, 즉, 이 0부터 1까지 넓이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0부터 1까지 넓이.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니은에서 풀었던 게 디귿에서 바로 쓰이고 있죠. 왜? 지금 0부터 1까지의 요 빨간색이 즉 GT의 넓이 0부터 1까지의 GT의 넓이가 4분의 7이라는 거 구해놨잖아요. 니은을 왜 풀었는지 아시겠죠? 출제자가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알겠지? 그러면은 4분의 7의 2배니까 여기가 2분의 7이잖아. 2분의 7 이만큼의 넓이가. 맞아요? 그럼 2분의 7은 얼마예요? 3.5잖아요. 3.5. 그러면 거기에서 3을 뺐다고 얘가. 이거 3을 뺐으니까 0.5만 남는 거지. 그 0.5는 중요한 건 양수가 중요한 거죠. 양수. 그죠? 그러면은 양수 0.5 2분의 1을 갖는다. 그럼 hx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함수야 지금? 그죠? hx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왜요? 그죠? 다항함수를 다항함수 인테그럴 해봤자 계산해봤자 다항함수잖아.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맨날 아는 그 연속함수야. 맞죠? 그러니까 h0은 음수, h1은 양수. 그게 뭐 이런 데이터 마이너스 3이나 2분의 1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음수와 양수를 가졌으니 보나마는 이게 어쨌든지 간에 연결이 되었을 것이고 0과 1 사이에서 근을 하나 무조건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 복습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은 보기를 보자마자 기억은 참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서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미리 기억 니은에서 배웠던 데이터들이 니은이나 디귿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그래프 좀 미리 그려놨고 기억 당연히 맞고 니은도 당연히 맞아요. 그죠? 니은은 그냥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디귿이 문제였죠. 디귿이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를 써야겠다. 그러면은 식을 다 정리해서 는 0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는 0, 그렇죠? x축과의 만남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가 h, 윗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생기는 hx라는 함수로 이렇게 크게 치환을 할 텐데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니까 우리가 0과 1이 경계값이었어. 그럼 우리는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봐서 걔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있네를 확인해 보는 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hx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h0의 값을 한번 찾아보고 근데 h0은 윗끝이 둘 다 일치가 되니까 날아가고 마삼만 남으니까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h1,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피적분 함수를 한 번에 쓸 수 있죠? 그럼 gt-ft의 의미가 뭐야? 그쵸? 0부터 1까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가지고 인테그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한쪽의 넓이가 4분의 7이라는 걸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7의 2배가 되니까 여기까지 넓이가 2분의 7, 3.5가 되는 거야.
그럼 3.5는 3을 빼봤자 0.5 아직도 양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니까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죠. 어떤 형식으로 이어질지 몰라. 아무튼 이어질 거니까 열린 구간 0이라서 근을 하나 무조건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31번 어렵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가나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fx를 선생님이 좀 미리 그려놨어요. 오른쪽에다가 fx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A와 0을 세 근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최고차익에서 음수니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의 극대점의 x 좌표를 b라고 하자 그랬는데요. 그럼 극대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어딘가에 b라고 하는 극대점의 x 좌표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기함수잖아. fx가 지금 기함수죠. 지금 x가 홀수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극소도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대칭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이상한 걸 해놨네요. 바로 마이너스 b부터 a까지의 fx dx를 a라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는 어디예요? 이제 마이너스 b부터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게 바로 a인데 일단은 요 a의 탄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일단 여기까지의 음의 넓이, 근데 여기까지가 양의 넓이가 나오고, 근데 얘가 둘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뭐예요? 그러니까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고려되어 있는 넓이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상쇄되어서 사라질 것이고 이 A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디만 의미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의미하는 넓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만 A라고 하는 넓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B부터 A까지의 인테그랄 값, 정적분 값은 음의 넓이, 양의 넓이가 다 고려되어 있는 넓이들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지금 뭐예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되니까 버리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A 값이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요거 B를 볼게요. B는 지금 B부터 A 플러스 B까지 fx-b dx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보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왼쪽으로 b만큼 당기세요. 왼부 다 b로 다 당기는 거야. 왼쪽으로.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0부터 a가 되는 거죠. b만큼 다 왼쪽으로 가니까 b만큼 적분 구간은 빠지잖아. 그러면은 요 x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b가 들어가니까 fx dx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데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자주 씁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fx dx가 바로 b야. b. 그러면 어디예요? 0부터 a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친구들.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양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만큼 합쳐가지고 지금 b라니까. 그러면은 0부터 b까지만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b-a가 돼야겠지. 이해되시죠? b-a. 그래야 b-a의 넓이와 a의 넓이가 합쳐져서 총 b라는 넓이를 가질 테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b부터 a까지의 절대값 fxdx니까 절대값 fxdx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 무시하고 순수하게 넓이만 더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 녀석 b-a라는 넓이는 여기하고 값은 부호는 달라도 넓이 자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도 그냥 절대값 자체는 그냥 b-a라는 값을 가질 거란 얘기야. 부호 빼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요 b-a, b-a, a 이렇게 세 개의 넓이를 다 더하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b-a랑 b-a 더하기 b-a 플러스 a까지가 답인 거지. 그치? 그러면 a는 하나 날라가고요. 2b-a가 최종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디니? 답은 몇 번이요? -a 플러스 b니까 1번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문제들은 무슨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다, B다 이런 거를 그냥 찾아 나가는 문제였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녀석의 변형이다. B부터 A 플러스 B까지 fx-b는 0부터 A까지 fx dx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좀 복잡했겠죠. 뭐 평행 이동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할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2번 한번 복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양수 AB예요. 양수 A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은 얘가 되는 것을 미리 써놨어요. 그리고 f 프라임, 즉 f의 도함수인 거죠. 그 녀석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자, 가와 나를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 fx는 2분의 1에서 극값을 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극값의 위치는 지금 도함수의 경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경계인 A하고 B에서 이제 극값이 생성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일지 얘가 2분의 1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 가지고는 일단은 뭔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보니까 FA 빼기 FB가 6분의 1이래요. 그런데 그럼 FA하고 FB를 뺀 6분의 1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볼래요? 요 넓이 한번 구해보셔요.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려면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죠? 그치? 이게 지금 f'(x니까 어떤 작업을 하면 돼요? 그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하면은 음의 넓이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제 실제로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넓이. 맞죠? 한번 이거 계산해 보세요. 왜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요 그 적분 구간의 그 순서를 바꿔주니까 맞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fa-fb라는 거지. 걔가 이제 얼마란 얘기야? 6분의 1이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A부터 B까지 F'X가 X축이랑 둘러싸는 이 넓이가 얼마? 얘가 6분의 1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걔가 이제 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6분의 1의 위치가 여기구나, 이 넓이구나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뭐랄까 역으로 이 6분의 1의 탄생을 공식으로 한번 잡아낼 수도 있지, 친구들. 공식으로.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여기 안 써놨지만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a의 세제곱 그게 바로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b-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1. 맞아요? 이 길이가 1. 그러면은 지금 2분의 1이 어디 갔어? 우리가 아까 2분의 1이 극값인데 극값의 위치가 A 아니면 B인데 얘가 2분의 1이거나 얘가 2분의 1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B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B가 2분의 1이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양수 AB라는 조건에 어긋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가 2분의 1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로부터 1이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3이니까 더해서 2분의 4. 2가 답이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지. 34번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 4점짜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3점짜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나가 의미하는 바, 그죠? 나 fa-fb가 6분의 1 도대체 뭔가는 바로 이 넓이였다라는 것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냥 솔직히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요것만 잘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넓이 공식 있죠. 이차함수와 직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 공식이 이럴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문제를 지금 몇 번 풀면서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주는 것도 괜찮다. 34번은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문제 꼭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풀어보셨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gx를 보니까 여기 윗끝에 미지수가 있네. 그럼 당연히 윗끝 아래끝 맞춰보는 거는 기본 예입니다. 예의. 그러면은 g0이라고 하는 것은 윗끝 아래끝 0이니까 동일하니까 패스 그리고 f0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를 읽기 전에
이미 이거는 가져가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를 보자. 0에서 극대값 0을 갔는데요.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0도 0이란 얘기지.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극대값이 0이라고 해서 그게 꼭 프라임 값이 0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뾰족한 것도 극대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런데 3차 함수는 다항함수이고 그 다항함수로 만든 게 g니까 gx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임 값이 0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보자마자 G0이 0이네. 근데 그 위에다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F0도 0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거의 공짜로 금방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이 0이야. 그럼 G 프라임 X의 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거를 미분해 봐야겠죠. 이건 그 기본이죠, 기본. 자, 그럼 이걸 미분해 주시면은 G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쪽은 fx가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0 넣어봐야 되죠. 그러면 g 프라임 0은 f0 플러스 f 프라임 0인데 걔가 0이래매. 그죠? g 프라임 0이 0이래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f0이 0이라고 구해놨네.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요.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얻어지는 거죠. 바로 f 프라임 0이 0이다. 자, 0을 넣어도 0이고 도함수에다가 0을 넣어도 0이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구나.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0을 넣어도 0, 0 프라임에다가 0을 넣어도 0. 그러면은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그냥 적당한 x 플러스 k 정도의 1차식이 붙겠지. 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똑같은 결론이지만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친구들, F0이 뭘 의미하죠? 그죠? 상수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수항. 그죠? 그러면은 걔가 0이야. 상수항이 없구나. 두 번째는 F'0은 뭘 의미해요? 그죠? 1차 항의 개수. fx 입장에서는 1차 항의 개수를 의미하죠. 걔가 0이란 얘기야. 즉 1차 항도 없는 거야. 그 말은 fx는 지금 3차 항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차 항하고 2차 항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즉 상수항과 1차 항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왜요? 3차, 2차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결론은 똑같지만 두 가지로 굳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이 g 프라임 x는요 원점 대칭 기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를 식을 꾸며냈을 때 우리는 짝수차항 이런 건 없어야 되는구나. 상수항도 없어야 되는구나.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그죠?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바로 이거잖아.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fx를 한번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구성한 것이 g 프라임 x다. 걔가 바로 기함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전개해둘까요?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kx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g 프라임 x 한번 식을 찾아보자. g 프라임 x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fx랑 여기 fx랑 플러스 f 프라임 x의 값을 더한 겁니다. 함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fx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 프라임 x는 누구예요? 그렇죠. 도함수잖아,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한 거 3x 제곱 플러스 2kx가 돼야 돼요. 자, 이 최종 결과가 누구? 기함수. 짝수차는 없어야 돼. 그러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다. 맞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2니까 fx의 식을 구해야 되죠. fx의 식은 뭐였어요? 방금 여기가 fx였죠. 요거.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에서 k가 마삼이 되어야 됐죠. 그러면은 k는 마삼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게 바로 fx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fx가 뭐 어렵지 않게 구해졌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종 정답은 f2를 구하세요. 8 마이너스 4, 32니까 정답은 마사다.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35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게 맞고 다만 문제를 시작할 때 즉 위끝 아래 끝인데 위끝 아래
끝에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0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끌고 들어가서 문제를 쭉 보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면은 뭐 못 푸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뭐야 이런 생각을 더 했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기함수니까 짝수창은 없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맞잖아. 알고 있는 것을 문제 속에다가 잘 녹여내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35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36번입니다. 36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식 아래식 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는 계산을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는 있어야 되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연습할 때는 당연히 계산 꼼꼼하게 해보는 연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뻔한 넓이는 뻔한 공식을 쓰는 게 맞아. 왜냐고?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계산상에서 실수가 좀 덜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최고 차이 계수가 A로 시작하는 3차식이 있고 여기는 교점, 접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넓이는 이 넓이 보이시죠? 그것은 바로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이다. 4제곱. 그죠? 굳이 외우는 방법입니다. 3차식에 관련된 넓이는 여기가 4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외우면 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냥 바로 가볼까?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마삼이니까 그냥 3주고요. 그 다음에 4제곱인데 누구의 4제곱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2의 4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2의 4제곱 16이니까 답은 4예요. 맞죠? 이렇게 된다. 이거 올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거 이번에 나온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이 정도로 공식을 알아두면은 문제를 그래도 가볍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이거 무려 4점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우고 물론 우리가 윗식에서 아래식 빼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는 이렇게 굳이 풀라고 하면은 당연히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답을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지 공식에만 매몰돼 가지고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것도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7번입니다. x제곱이랑 x-4의 제곱을 하나의 좌표 평면에 동시에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뭐 S1과 S2의 요 넓이를 더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쓱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것만 구해서 2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번 해석하는 연습만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얘랑 얘를 보니까 즉 x제곱이랑 x-4의 제곱을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평행이동이죠. 어떻게 한 거예요? x제곱을 오른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하니까 요게 x제곱이죠.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하니까 여기 x는 4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생겨지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점이 바로 요 x제곱과 x-4의 제곱을 같다라고 두었을 때 생기는 값이니까 실제로 x는 풀어주면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아주 잘한 생각이 되겠고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생각은 x-4의 제곱은요 4 빼기 x의 제곱과 동일하죠. 그러면은 x제곱과 4 빼기 x의 제곱과의 관계는 바로 무슨 대칭? 했었죠. x는 2라는 선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거예요. x는 2라는 선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거지. 왜요? 무슨 말이야? x라는 좌표와 4-x라는 좌표는 더해보세요. x가 어디 있던지 늘 4가 나오고 절반으로 나누니까 2가 되지. 그러니까 2라는 좌표, x라는 좌표와 4-x라는 좌표는 언제나 한가운데 2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의 그래프를 보세요. x제곱의 그래프를 누구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 선생님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좀 칠해 볼게요. 그죠? x는 2. 그죠? 여기 딱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2가 되겠지. 그죠? x는 2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즉 대칭 이동한 거예요. 선대칭.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지. 빠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이래저래 뭐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색칠되어 있는 S1과 S2의 넓이도 정확하게 x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한 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지우자. 계산은 그냥 한쪽만 해가지고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아래 끝이 0인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로 갈게요.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 건데 0부터 2까지의 윗식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니까 요거죠. x-4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x-4의 제곱에서 아래식 x제곱을 빼고 dx 인테그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2배만 해주는 게 최종 정답이 되는 뭐 그러한 계산이었다. 37번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x-4의 제곱은 4-x의 제곱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x제곱을 x는 2, 그죠? x는 2에 대해서 선 대칭한 결과가 바로 4-x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라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복습을 꼭 해보시고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맞는데 선생님이 해설지를 보시면 알죠. 해설지 보시는 것도 당연히 풀어보시고요. 2가지 풀이 과정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좀 뭔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속에서는 이런 거죠. A를 구하세요요. 30A를 구하려면 A를 구해서 30배 하는 거니까 A가 무슨 뭐 분수로 나왔나 보지. 아무튼 자, A의 정체는 바로 이 P의 점이죠. P의 점을 쓱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x는 a라고 하는 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 a, b가 되니까. 자, 문제에서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를 힌트로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같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럼 s1의 넓이 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s2의 넓이를 구해야지. 그러면은 윗식이 x는 b죠. 여기에서 아래식을 빼가지고 1부터 a까지 인테그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순수하게 푸는 건데 그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왜냐고? 아래 끝이 1인 계산을 한번 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지. 왜냐면은 fx 자체가 워낙 심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선생님하고 두 번째 풀이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좀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색깔 칠한 요 부분. 자, 보세요. 이 부분을 S1하고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여기 넓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식으로? 그렇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근데 요거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건 넓이가 어떻게 되지? 그냥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잖아. 가로가 얼마예요? a-1이죠. 그러니까 a-1 곱하기 자, 세로의 길이를 b를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죠. 세로의 길이는 a의 함수값이니까 그죠? 식이 2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a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사각형 S2 더하기 요 연두색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그렇죠. a-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a 세제곱이라는 거야. 이거를 두 개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됩니다. 나와요. 나오거든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잘 나오겠고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별건 아닌데 여기 아래 끝이 0이잖아. 그래가지고 굳이 S2의 넓이를 이렇게 따라 구하고 S1의 넓이를 따라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요 S2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끝이 1이고 위 끝이 A, 즉 아래 끝이 1인 계산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 물론 둘 다 쉬워요. 쉽지만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풀이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자,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별건 아니고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나는 원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복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은 axn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n이 짝수일 때에는 당연히 원점을 통과하는 우함수 당연히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 이렇게 기함수로 생겼겠죠. 그런데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함수든 우함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려본 것 뿐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어딘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쭉 올려보세요.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죠? 거기도 다시 Y축으로 그어보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렇게 사각형이 생깁니다. 사각형. 그죠? 그럼 사각형에서 이 그래프 때문에 이 사각형이 위의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의 영역으로 나뉘죠. 그때 두 넓이의 비율은 언제나 n대 1입니다. n대 1. n은 요 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차수. 선생님 여기는요 전혀 상관없고요. 선생님 A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즉 A가 모여도 이 좌표가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그 영역의 넓이의 비율은 n대 1로 나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요 부분 있죠. 요거 계산 뭐 진짜 별건 아니야. 진짜 별건 아닌데 그래도 다양한 풀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요 부분을 인테그랄 없이 한 번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돼요? 전체 넓이가 그냥 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한 거지. 즉 a 곱하기 2분의 1 a 4제곱 a 세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돼요? 2분의 1 a 4제곱이 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요 넓이하고 이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뉜다고요? 지금 fs가 3차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로 나뉜다고. 맞아요? 3대 1로 나누니까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렇죠? 4분의 1이 되잖아. 4분의 1 여기가. 맞죠? 4분의 1 맞나요? 그러면은 그거의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8분의 a 4제곱 8분의 1 a 4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인테그랄을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아주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8분의 1 a 4제곱은 a-1 곱하기 2분의 1 a 세제곱이야. 답을 한번 구해볼까? 금방 보이니까. 그러면은 a는 어차피 양수니까 0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약분 칠 수 있고요. 그러면 a는 하나만 남고 양변에다가 이제 8을 곱해주시면은 a는 어떻게 돼요? 4a-4가 되죠. 그러면은 3a가 4니까 a는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30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뭐 40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지. 그치? 진짜 쉬운 문제였지만 한번 선생님이 두 가지의 풀이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S1과 S2를 각각 구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요거 연두색의 넓이를 공통 부분으로 추가해서 요만큼의 넓이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를 이용하면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여기가 n대 1로 나뉜다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가 3대 1이 되겠지. 왜냐고 여기가 3차식이니까. 그래서 3대 1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금방 구해지니까 그거의 4분의 1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맞죠? 복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을 공유해보는 의미에서 이런 공식도 한번 등장시켜 봤으니까 꼭 외워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을 38번 문제 풀었던 그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이용해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제대로 푸는 것도 연습을 스스로 하셨으리라는 전제로 그냥 선생님의 공식을 이용해서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n이 4일 따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4,0이 되는 거죠? 그럼 4,0으로 써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놨어. 아무튼 그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16이 되고 여기는 0,16이 되겠지.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좀 칠해놨거든? 어디에요? 그쵸? 두 곡선 y는 x제곱 이해하고,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x제곱 이해하고, n이 4, n이 4, ab는 여기죠, 여기. 그죠? 그 둘러싸고 있는 거는 여기 색깔을 칠해놓은 여기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2차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몇 대 몇? 그렇죠. 2대 1로 나뉜다 그랬지. 그럼 이 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 여기야? 여기만 따지면 얼마예요? 그렇죠.
몇 분의 몇? 3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데요? 그렇죠? 4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에? 64죠. 그럼 64의 3분의 1, 약분도 안 되네. 3분의 64가 어디의 넓이에요? 요만큼의 넓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는 요만큼의 넓이만 더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뭐야? 연두색의 넓이를 더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두색의 넓이는 또 누구의 3분의 1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의 3분의 1 왜냐고?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도 2대 1로 이렇게 나뉘잖아. 2대 1로.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4가 들어가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가 그냥 4가 되네. 4,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전체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16입니다. 그럼 16의 몇 분의 몇? 2대 1이니까 3분의 1. 그럼 여기에 넓이만 따지면 3분의 16이 되어서 아까 구해놨던 3분의 64에서 3분의 16을 빼면 답이라는 거야. 3분의 64는 어디예요? 요만큼의 넓이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6은 어디? 요만큼의 넓이라는 거지. 그럼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고요. 3분의 64 빼기 16은 얼마예요? 마지막 계산 잘해야지. 8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6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인테그랄로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맞는데 이 문제는 너무 좀 공식을 너무 쓰기 너무 좋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그 풀이 과정을 다 공부하시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를 연습해 보는 게 맞겠지. 다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뻔한 내용들은 빠르게 공식으로 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은 인테그랄 계산하다가 솔직히 실수가 없기를 바라지만 까딱하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너무 간단해서 공식에서 실수가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 풀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번은 해설지에 있는 설명도 빠르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함수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얘도 우함수인 거 보이죠? 그렇죠? 좌우가 지금 대칭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A하고 B도 당연히 좌우 대칭으로 생겼겠구나. 뭐 그림을 통해서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인데 일단은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식은 동일한데 아래식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 한번 해보시고 인테그랄 값 줄 때 그리고 다시 오른쪽은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 때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인테그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요 B라고 하는 좌표 뭐 A를 구할 수도 있지만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을 먼저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요 AX제곱 플러스 2의 함수식도 맞아 완성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판별식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선생님은 그냥 또 조금 더 다른 뭐 해설지 보시면 압니다. 해설지 보시면 아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당연히 판별식을 통해서 그렇잖아. 얘랑 이렇게 접하면 당연히 판별식 생각 당연히 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공부하는 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B라고 하는 좌표를 일단은 X값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T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요 Y값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지. 바로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됩니다. 직선에다 대입하면은 2t가 되죠. 왜냐면 2x가 식이 될 테니까 오른쪽은 2x, 왼쪽은 마이너스 2x가 될 테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 요 식, 그죠? 요거 곡선에다가 t를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같은 공유하는 점이 되니까. 그러면은 at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y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식이 하나 나오지. t는 at 제곱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t도 미지수고 a도 미지수니까 a도 t도 문자가 두 개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식 하나를 더 잡아내야겠지.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2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t에서의
요거 미분해 가지고 t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미분해 주시면 얼마예요? 2ax에다가 t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2at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1은 at가 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녹여 볼까? 그럼 이 t는 요 at 제곱은 at 곱하기 t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1이라며. 1. 그렇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t는 t 플러스 2가 되니까 t는 2다.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t 2,4가 되잖아요. 여기 2,4. 그러면은 요 스몰 a는 뭐예요? 요 함수식 스몰 a는 바로 곱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역수관계라는 얘기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원래라기보다 그냥 인테그럴을 통해서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함수식 다 구했잖아.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까지냐. 즉 여기 a의 좌표는 뭐가 되겠냐 친구들? a의 좌표는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넓이 그 둘러싸인 넓이를 정확하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떻게 풀어요? 그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인테그럴 할 때 윗식에서 아래식 빼는 거야. 아래식은 이제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오른쪽은 0부터 2까지 인테그럴 주고 그 다음에 윗식에서 아래식 y는 2x를 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이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갑자기 여기 그림 하나가 등장했죠. 선생님이 좀 미리 그려놓고 중간에 아마 편집을 했겠지 내가.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점을 쭉 이어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에서 이번에는 접선과 접선을 그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넓이가 보일 거야. 첫 번째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그거. 그렇죠?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드는 넓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만드는 둘러싸는 그 넓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넓이 요거 보여. 요거. 맞아? 요 넓이 보이세요? 이 넓이는 뭐예요?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접선이 둘러싸는 넓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만큼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는 딱 절반이 됩니다. 2분의 1s.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도 되게 괜찮아요. 이 넓이가 뭐라고? s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 넓이. 요쪽 2차 함수하고 두 개의 접선이 만드는 이 넓이는 딱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넓이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잘 알지 않니 친구들?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a인 이런 식으로 2차식이 있으면은 6분의 그냥 말로 할게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맞지? 그거의 절반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나는 게 딱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지울게. 이거 다 지우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 지워도 그래도 살릴 건 살려야지. 2분의 1 다 있어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색깔 칠해진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그죠? 여기 보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 보이세요? 여기 색깔 칠해 볼까요? 요거. 따다다다닥. 이 녀석의 넓이는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니 친구들? 왜요? 공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늘 1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분의 1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니까 4가 돼서 4. 그럼 4의 세제곱이야. 맞아요? 그거의 몇 분의 몇이야? 정답은 여기잖아요. 여기. 몇 분의 몇? 정답은 여기에 2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머릿속에 딱 어렵지 않잖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둘러싸는 넓이는 웬만하면 공식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절반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 공식도 답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역을 굳이 나눠 가지고 윗식 아래식 빼고 윗식 아래식 빼 가지고 인테그럴 두 번 따로 해 가지고 더하는 게 맞지만 물론 여기서는
그럴 필요도 없지 사실 그죠? 한쪽만 해도 이게 딱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두 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사실 여기 아래 끝이 0이니까 요 넓이 구하는 거는 괜찮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딱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원점을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식이 좀 틀어져 가지고 조금은 더 복잡한 문제였다면은 그렇게 그 식이 이렇게 막 간단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뭐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지 그냥 암기의 영역인 거죠.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딱 절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0번은 그런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